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이에요. 예, 상관격이죠. 상관격은 흉격이에요. 그런데 흉격인데도요, 이 흉격에 와서는 오히려 어법과 거의 비슷해요. 일주의 강약을 찾아요. 예, 그래서 일주의 강약. 칠살격도 마찬가지예요. 일주가 강약을 찾죠. 그래서 상관에서 치운 운을 취하는 방법은 이렇다. 즉 상관이 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분입해지 나눠서 짝을 맞춰라 라는 거예요. 상관용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상관용제인데요. 그러면 이게 일주가 강하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조건이 붙어요. 용제, 재성을 쓰겠다면. 제왕신경하면 즉 뭐 이롭다? 인성이나 비겁으로 가는 건 좋다. 근데 신강제천할 때는요, 즉 운은 재운으로 흐르고요, 상관 역시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린 일반적으로 상관격하면 이건 흉격이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재서스라라고 하죠, 많이. 그러면 상관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상관폐인격이에요. 또 오늘 상관폐인격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지난번 강의는 상관용제예요. 그래서 사춘방의 사주가 이거 결국은 상관격이긴 한데 이거 인성을 쓰는 거예요. 뭐가 강해서요? 상관이 강해서 인성을 쓴다라는 거예요. 재성은 못 써요. 재성은 쓸 수 없어요. 자, 뭐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예요. 자, 봅시다. 상관폐인이에요. 이건 뭐 반드시 상관에서 폐인, 다듬어 쓰라는 것이죠. 그래 문인학사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상관격에서. 운이 행하기를 어디로 가요? 관살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 인성이 있으니까, 관인상생을 하니까요. 인원도 역시 길하다. 상관이 강하니까 그래요. 식상불해. 상식은 불해.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있든 없든 솔직한 예로 인성을 쓰는데 식상 들어오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재지는 흉하다. 그 이유는 인성을 쓰는데 재성이 들어오면 재극인이 되니까 안 좋은 거예요. 설화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평주를 하는 거예요. 상관폐인에는 일유,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럼 하나의 이유란 두 번째 이유도 있겠죠. 이론이 약했을 때 상관의 설기가 태중해요. 심이 태중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재상, 상관을 제하고 부신, 일주를 도와줘서 용인을 인성을 쓰면요, 상관을 제하고 일주를 도와주니까 일타쌍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목견화예요. 하목은 식상이 강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름에 태어난 게 간목이나 을목 같으면요, 당연히 이건 식상이 강해서요, 인성을 쓰는 게 좋다. 신이 일주가 비록 불약, 약하지 않더라도 화왕 먹고 하니 화가왕에서 목이 메마르니 필수 반드시 득수윤택, 물을 얻어서 윤택하면 좋다. 이런 이유는 뭐냐? 조화라는 거예요. 기운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용인이다. 인수를 쓰는 것이다. 자, 폐랍평장사주예요. 이게 결국은 여름에 태어난 간목일주죠. 화채예요. 수금용조죠. 참 좋게 흐르고 있습니다. 운이요. 금순으로 흐르니까 아주 좋은 사주가 됐죠. 평장은 벼슬 이름이에요. 설하고는 본편에 폐랍평장명으로서 겸 상관을 제하고 부신 일주를 도와주는 게 더불어서 조화기, 조화기후, 기후를 조화시키니까 이자용지라 두 가지 다 쓰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갑에 더욱 북돋아주는 것은 등력, 힘을 얻어서 좋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유경신 이때요. 신유경신 아름답고요. 그 인수를 생해서 좋고요. 무기재우는 흉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뻘쭘하게 이렇게 튀어난 인수는요, 결국은 재운이 오면 저거 깨져요. 이때는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위 서방지토라. 서방지토, 그렇죠. 물론 그렇죠. 예, 서방의 토로 가니까. 그래서 이모 신유가 있으니 원국에서 편인이 더욱 왕해져서 그래도 오히려 무대에 크게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수련회는 반드시 불미,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 옷을 화국을 이루는 바람에 오히려 경술대운이 더 불미하죠. 식상 화운은요, 들어오면, 화운은 들어오지 않지만 여기서 들어오네요. 임수가 회국을 해서 지장은 없다라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네, 상관폐인격이에요. 본문에서 운이 관찰을 놓은 각도 마땅하다라고 해서 신유경신을 풀고요. 식상대운은 없고요. 재운은 천간으로 무기지지로요. 미술이 있어 흉대운에 불미하다. 특히 술운이 오면요. 옷을 화국을 이루어서 불미하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무게를 달아보니 화채가 육정기예요. 육정기니 화채 수금용조예요. 수용신의 금이시죠. 격국론과 채용론의 용의신이 일치하죠. 이런 사주는 보나마나 좋은 사주입니다. 자, 혈압평정 사주를 볼까요? 안 꺼내놨을 거예요. 아이고, 제가 잘못 건드렸네요. 네, 여기 있네요. 네, 대운 좋습니다. 기토는요, 임수가 하나 맞고 또 있어서 아무 관계없어요. 이 수른이 안 좋죠. 나머지는 좋고요. 갑인대운 되면 이 사주는 종명이 되는 사주입니다. 네. 자, 다음 사주 볼까요? 예, 겸해서 상관에서 상관격인데 겸용한다는 거에 재성과 인성을, 그러나 둘을 한꺼번에 쓸 수는 없어요. 제극인이 일어나니까요. 그 재가 많으면 대인, 인수가 있을 땐 인수를 써라. 운이, 조인, 인성을 도와주는 대로 가고요. 인다이 대재, 인성이 많으면서 재성이 뛰고 있으면요. 운은 재성운으로 흐르는 게 좋다라고 하죠. 자, 설하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에서 겸, 용, 재인이란, 즉 제격의 용인을 하는 것인데 인격의 용제하는 것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월령의 상관이 되므로 상관의 기운은 이미 어디에 설하냐, 재성에 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유예요. 이 지돌이 추자예요. 그래서 지돌이 추는 기추가 주목된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재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재상관, 상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관격이지만 이미 재성의 기운이 띄면 재성을 들여다봐라 이거예요. 재인은 불병용, 같이 쓸 수 없어요. 절대 재인은 같이 못 씁니다. 그러나 간두의 양청, 떨어져 있다든지 시간과 어디에요? 시간과 연간에 떨어져 있으면 괜찮지만 역과 취용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재인이 하나는 천간에 있고 하나는 지지에 있어도 양불상해. 서로가 지장이 없으니까 역작, 총론, 깨끗하다고 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본편에 소인, 양조 두 개를 예를 들었네요. 자, 요런 동제명인데요. 이렇게 해서 올려서 제가 적겠습니다. 자, 보시죠. 정요 조금 더 올릴까요? 네, 그래 차라고 설명이 끝나죠. 네. 정요 기사, 기유 네, 수가 강할 겁니다. 부자, 임자
이거 수가 강합니다. 왜? 임수 하나가 있어서요. 네. 자, 그래서 이거 수체입니다. 네, 토화용조죠. 천간에 있는 토화를 쓰는 겁니다. 지지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비겁과 인성을 쓰는 사주예요. 사라고 일 도통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은 안 될 것이고요. 오미진 이거 목화로 흐르면 사주가 화목으로 흐르면 좋은 사주가 되죠. 음년생이니까 6월에 태어났고 여군으로 가니까 요 신은만 안 좋고 미오사 진은 안 좋고요. 요 계속 좋은 거죠. 자, 제다 신약 사주예요. 맞습니다. 이거 임수 강하다고 하네요. 임수가 강합니다. 수체예요. 왜냐면 토생금을 하니까 상관격이라도 이미 재성이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설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금생수를 하니까 이건 수가 강하다. 희귀, 재인, 재성과 인성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 불쌍해. 서로 상하지 않는다. 재성이 뭘까요? 나 이거? 처음이요. 재성은요? 재성이 강하도 인성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불쌍해 한다. 그래서 말해서 댐이 제왕용, 용인이 부신이다. 이 인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정화요. 대운이 따라줘야 돼요. 대운 따라줘야 하면 이게 정화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오늘은 흘렀기 때문에 좋은 거죠. 겸이 조도 보내요. 그래서 운행, 정미, 병호, 인지라 진실로 아름답다. 을사갑, 관살지지라 역시 아름답다. 대체로 관살은 인수를 생하는 거로 아울러서 통하기를 제인지기, 재성과 인성의 기운을 관이니까 그건 뭐예요? 모근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요, 대운이 살린 사주지, 사주가 원국이 좋아서 살린 사주는 아닙니다. 임명조 역시 상관생제격이에요.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일주의 강약을 살펴보면 신약하여 인성운을 반길 것이다. 제다 신약사주다. 대운이 잘못 흐르면 부bin이에요. 사주는 시천만로 초가살이야 펼쳐죠. 역시 도통제의 명으로 대운이 역대운으로 흘러서 남동 방향으로 흐르니 호운이 되었다라고 하니 수체, 토화용조에서 토행은 부재불용하고요. 화목, 시식, 용이 신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동제를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지금은 안 좋고요. 지금은 안 좋지만은, 이 신축 대운까지는 이 사주는 좋습니다. 인묘 대운은 괜찮고요. 진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안 좋다고 했죠. 일승성 사주예요. 두 개를 여기서 연달아 한다고 했잖아요. 설학과. 승상명이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상관격인데요. 이게 지금 임수를 쓰네요. 재성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는 재성이 강해서 인성이 쓰는 사주고요. 이 사주는 인성이 강해서 재성을 쓰는 사주예요. 재성을 쓰니까 상관생제로 끌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상관도 쓰는 거예요. 일승상명으로써요. 인다, 재용이다, 용제다. 그래서 희득, 정인불합.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인성이 임수와 합을 못하죠. 재성과. 용재손이, 재성을 써서 인성을 덜어내야 된다. 용신은 재성에 있다. 행운에서 신의 임자, 개축, 재지는 최미. 그렇겠죠. 재성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갑이 늘며우는 안 좋겠죠. 갑이 늘며 관살지지는 불가, 아름답지 않다. 대체로 관살은 뭐를 손에 재성을 손해서 인성을 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저 관설은 안 좋죠. 라고시 설명이 거의 어법에 접근하고 있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러나 여튼 인다의 대제는 운에서는 조제,
재성을 돕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글을 많이 써놨지만 일단 화우의 인수운이 강하죠. 5.1이요. 그래서 수를 차진이 수가 천간에 그러니까 연주에 연간에 있어서 그걸 용식으로 하죠. 서로가 대운이 상당히 맞다라는 거예요. 네. 일승상사주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죠. 네. 지금은 3살. 아직 운이 들어오지 않았죠. 네. 예. 그래서 같이 수금용주의 수용신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상관으로서 재성을 쓰는 경우가 있고, 인성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인성이 많아서 재성을 쓰는 경우예요. 모두 상관격이긴 해요. 상관격이긴 한데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가 이제 상관격이에요. 살인. 이건 역시 살인하는 거 보면 용살인하는 거 보면 일주가 약하다 그런 것이죠. 다음 강의도 또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